지금 국민들이 걱정이 많죠. 네. 우선에 이제 어쨌든 안보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음, 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이런지 지금 굉장히 걱정들 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의 그 요인들,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그 뭐 배치되어 있는 비서관들, 네. 그리고 장관들, 상당수 이렇게 보면은, 네. 결국 이분들이 과거의 생각은 주사파, 네. 그게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로 인식을 하고, 미군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연방제로 통일을 가자. 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네. 또 문재인 자신이 그 과거에 대통령 후보 시절 또 노무현 정권에 있을 때 있는 거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네. 그리고 연방제 통일, 또 전작권,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이런 거에 이제 사실상 뭐 주장을 했고 추진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은 이제 그 조그만 전문적인 지식을가 있는 분들은 이걸 굉장히 우려하는 겁니다. 네. 과연 이러고도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우려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쭉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현 시대에 사는 대한민국의 소위 여론 주도층, 네. 이랄까, 정치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 부릅니다. 보수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우리 국민이 다 잘 살 수 있는 체제다. 네. 이 체제를 잘 지키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사실 오늘날 국민소득 2만 5천 불까지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체제를 잘 지키고 이 원칙을 잘 지켜서 더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하는 이 가치가 소위 보수 우익의 가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위 진보 좌파로 가는 사람, 우리가 뭐 종북이라고도 하지만, 네. 굳이 종북이라 하지 않더라도 진보 좌파적인 세월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이승만 대통령 건국 당시부터 공산주의 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소련하고 중국에 그 당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우리 대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그리 학습이 사상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 국가를 건설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다. 네. 이러다가 이제 분단이 돼버렸단 말이죠. 네. 소련과 우리가 미국, 네. 우리 스스로 강복을 못 찾고 미국이 사실은 강복을 찾아준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일본군 무장 해제 능력도 우리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주에 있는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미국이 소련 참전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소련이 참전을 안 했어요. 이리저리 미루면서. 그러다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네. 터지니까 네. 그때 냅작 그냥 네. 38선까지 징계가 해버리면서 분단이 된 거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지도층은 약 75, 제가 볼 때 75%가 공산주의 하자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이승만 박사 쪽은 15%밖에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85%가 공산주의를 찬성했죠. 네. 그 공산주의를 하면은 그 당시에 전부 그 90% 이상이 농민인데 그 농민 중에 또 90% 이상이 소작인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공산주의 하면 이 땅을 전부 빼들어가지고 소장에 다 준다 하니까 거의 다 가담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6.25 전쟁이 바로 일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네.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대다수 모르는 국민들은 김일성이 군대 그게 해방군이라 하니까 거기에 가담하고 이렇게 네. 했단 말이죠. 그 뿌리들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어쨌든
보수 우익들이 정말 이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놔놓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댓글 걸고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라 그러고 이제 공산주의 무너졌는데 무슨 보안법이냐 없애고 이제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통일하자 연방적으로 통일하자. 네. 이 진보 소위 좌파들 네.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김영삼이 쪽에 좀 있다가 김대중 때 조금 많다가 노무현 때 상당수가 장을 하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설령 그런 사람이 장악된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런 행상을 나는 많은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이 지금 밤잠을 못 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하는 거 보세요. 사드 배치 그거를 느닷없이 시비를 걸고 말이죠. 네. 4기를 발사된 4개를 불법으로 가져왔다고, 그 국방장관을 몰아치더니, 난주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코나 몰리니까 환경 영향 평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저거 자꾸 미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 사드, 그 전시작전 통제권 가져온다 해가지고, 지금 이군 사령관 박찬주 대장이 뭐를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원래 노는 걸 우리 다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마녀 사냥시로 했지 몰아내버린 친구들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요. 뭔가 약간의 문제는 있었겠죠. 이걸 가지고 저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완전히 그냥 떡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국방장관은 해군 성명물을 떡 갖다 놓았더니 이제 합참 의장도 공군을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상군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해공군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해공군력을 미군에 의존해가지고는 전작권 못 가져온다. 이런 논리라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전시작전 통장 가져온다 해가지고 국방계획 미군 기공할 때 그 디자인 한계에서 김장수 국방장관, 김관지 이런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때 육군을 53만을 37만을 줄이고 공군을 10만 가까이 늘리고 해군 10만 늘리고 말이죠. 네. 그래서 69만 병력을 53만으로 줄이면서 육군은 53만을 37만을 줄이는 걸 했다고. 네. 육군 줄여서 전체로 줄이면서 육군을 줄여가지고 공군에 얹어주고 말이죠. 이게 이제 그 당시 하다가 노무현 정권 말기에 하다 보니까 끝나고 전시작전 통제권 가져오는 문제 점차 연기되다가 네. 이번에 이제 조기에 가져온다. 조기에 가져온다 해가지고 이제 그 군 손해부터 이렇게 막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 거기다가 육사 출신들 다 배제시켜버리고, 3사 ROTC 그러게요. 시키면서, 네. 이건 나라를 이상하게 육사 출신들이 무슨 나라에 말아먹은 놈들처럼, 군을 말아먹은 놈처럼 지게 하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거예요. 네. 야, 우리 했던 대로, 문재인 저 양반이 말이지, 미국 몰아놓고 연방제로 가는 거 아니나, 우려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네.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자기들의 신념, 네. 소위 말해서 이 대한민국이 우리 군이 언제까지 미군의 작전권 주고, 네. 우리가 미국 식민지를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우리 주권을 가져와야 된다 해가지고, 전시작전 통제권 가져온다는 그 기백이나 네. 그 개념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핵을 완성시키고 미 본토까지 ICBM을 뿡뿡 쏘아대면서 말이죠. 미국하고 전쟁하겠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김정은이의 전략입니다. 북한의 전략이에요. 네. 그놈들이 진짜 미국에 하고 핵전쟁을 하겠어요? 한 방에 가버리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계속 미국 국민들을 미국 국민의 75%가 불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때문에. 네.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미국은 이런 정치 국가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트럼프 북한하고 협상해라 말이야. 대화해가지고 북한이 노리는 거는 휴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하는 겁니다. 네. 월남이 파리 평화 체제 협정하고 나서 공산화된 것처럼 김일성이 때부터 계속해서 어쨌든 북한하고 공격 자극을 시켜서 미국하고 북한이 휴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만들고 수교하고 네. 하면 자동적으로 남조선에서 미군은 몰아내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미국하고 북한 휴전 체제 평화 체제 되면 말이죠.
대한민국 땅에 미군이 있어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는 마당에 굳이 문재인 정부에서 전시작전권을 내놔라, 네. 그리고 그거를 전시작전권을 내놔라 그만 아니고 사드 배치를 시비를 걸고 전시작전권 내놓으라 그러고 한미훈련 축소시키라 그러고 이제 뭐 각종 압박을 더해서 미군이 들어 스스로 나가도록 하는 이런 행태의 정책이 보인단 말입니다. 네. 조그만 전문가들을 들여다보면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네. 국민들도 전부 안보 전문가고 외교 전문가입니다. 내가 볼 때는. 네. 이제는 뭐 비밀이 있습니까? 전문가들 토론하는 것도 보고 그동안에 학습도 했고 유튜브라든지 각종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안보 전문가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70년간 대한민국이 전쟁 없이 오늘 번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란 말입니다. 네. 이 틀을 깨면서 반미 친중 친북으로 가니 어느 국민이 지금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이야기 방송도 외교 안보 전문가를 좀 해서 네. 대담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참말로 걱정이 이 우려대가 사실은 내가 태극기 들고 나왔고 연설하고 그랬는데 네. 그 지난 세월 우리가 지켜왔던 잘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꼭 이걸 뒤집어 가지고 말이죠. 자손이 주권을 내세워 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는데 거기는 진짜 진정성으로 그런 주권과 자주를 내세워서 우리도 한번 우리끼리 해보자 하는 그 애국심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실제로 움직이는 놈들이 계속 대한민국 국민을 반미로 몰아가지고 반미 정서를 만들어서 미군 몰아내고 네.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이 업무가 나는 같이 병행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뭐 똑같은 겁니다. 저 양반이 그동안에 그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20년간에 흐트러져 있던 이 정체성 안보 이거를 바로 잡아 보려다가 결국은 쫓겨나갔는데 그 쫓겨난 핵심이 북한에서 벌써 3년 전에 노동신문에 탄핵시킨다 하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령 난수방송을 38년 만에 하면서 촛불이 일어나고 막 이 난리를 쳤단 말입니다. 네. 그 촛불에는 선량한 국민들도 신문, 텔레비 노는 거 박근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쫓아내고 새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분연히 일어선 분들도 있지만 네. 그걸 주도하고 불지르고 이끌어간 그 핵심에는 분명히 북한이 지령받는 우리 내부에 네. 북한하고 연결된 세력에 의해서 했단 말입니다. 네. 거기다가 권력 투쟁에서 지금 분리해진 김무성이 유승민과 가던 친박 반박 싸움에서 네. 반박 세력들이 그 합류해버렸고 말이죠. 네. 이래 되지만 근본의 원인을 따지면 북한하고 연결된 겁니다. 이번 네. 탄핵 정국도. 그래서 지금 전시작전까지 오고 뭐 사드 배치 거부하고 한미연합 훈련 축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다 보면은 기존의 학관 안보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네. 깨지고 결국 북한이 노리는 그 저가 통일 방향으로 가면은 미군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우리가 뭐 북한 아이들한테 우리 국군이 뭐 똘똘뭉쳐 싸우면은 절대로 안 집니다. 그러나 이미 북한은 핵무기, 화학무기, 네. 화생무기를 다 가졌어요. 가졌고 핵무기까지 가지고 우리 한반도 전체는 저 제주도까지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 BC 미사일은 이미 30년 전에 다 만들어서 배치해놨습니다. 네. 거기에 화생무기 이런 걸 장착해서 쏘고 기습해서 남침해서 특수작전 부대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지상군이 걔들이 100만입니다. 100만. 네. 100만 지상군이 밀고 돌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네. 지금 이 시점에 왜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를 가져와야 된다고 저 문재인이가 고집을 부리는지 네. 그걸 하기 위해서 공군을 합참의장시키고 해군을 국방장관시키고 말이죠.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해공군력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해공군력이 세계 최고 첨단 무기 아닙니까? 네.
과거부터 우리가 안보의 기본 또는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실 기축을 하면서 해외 공군력은 미국이 유사시 무제한으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상군 위주로 튼튼하게 해서 한미연합 작전한다는 이 기본의 개념을 이번에 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면 해외 공군력을 과연 북한의 그 저런 시설이나 그 핵 억제할 수 있도록 과연 우리 독자적으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네.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요. 미국이 북한을 때리고 싶어도 부시 때부터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리는 근본 원인이 김일성 때부터 그놈들이 말이죠. 네. 전략 무기 핵 방어 시설이 있는 거는요. 엄청나게 제어해놨습니다. 네. 제어해놔서 기존에 뭐 지하 10m, 20m 뭐 들어가는 폭탄 갖고는요. 네. 그 핵심 지하 시설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저게. 네. 그래서 우리도 뭐 탄두 중량을 500kg, 뭐 1000kg 하면 되는 줄 알고 앉아 있는데 네. 핵무기가 아니고는 그 파괴가 안 되는 겁니다. 핵무기가 아니고는. 네. 북한의 지하의 군사 시설이라는 거는 지휘 통제 시설 이런 것들은 핵무기가 아니고는 파괴가 안 된다. 핵무기에도 버틸 수 있도록 했다 말이에요. 네. 김정일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 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500만만 살아남으면은 다 남북한 다 죽고 500만 살아남으면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조국을 민족을 재건할 수 있다 이 소리 했어요. 김정일이가. 네. 그거는 뭐냐 북한하고 미국하고 핵전쟁이 붙어가지고 붙더라도 네. 다 죽고 500만은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네. 지금 말이죠. 문재인이가 무슨 국방을 그 북한에 안요. 문재인 뒤에 있는 그 얄팍한 그 안보 전문가라고 하는 지식인들이 뭐를 합니까? 걔들에 대해서. 심지어 그 노무현 정권 김대중이 든 건데 어쩌냐면 한국군이 월등히 북한보다 우세하단 말이야. 우세한데 그 우리 국군이 맨날 북한이 우세하다고 해가지고 국방비 올려서 처먹으려고 이따위 소리를 다 했어요. 그 당시에. 네. 카이드 연구하는 놈들도 그런 소리, 그런 놈들이 지금 다 자리 차고 앉아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거 깊이 보면 정말 이 골치 아픈데, 네. 정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준비를 할 생각도 안 하고 할 능력도 없으면서, 네. 기존에 있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 그리고 우리 군을 갖다가 지상군 위주로 하면서 해공군력을 특정 규모를 가지고 유사시 미 해군 공군 전력을 가지고 억제해서 전쟁을 조기에 끝내는 이런 전력을 기본 틀을 이번에 깨겠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거 하려면은 국방비 아마 지금 2배를 줘야 될 겁니다. 2배로. 네. 2배로 줘야 되고, 2배로 줘도 못 만들어요. 그게 군사 첨단 미사일, 정밀 무기, 뭐, 과학 장비 이런 거는 우리가 직 구매해 와도 안 파는 것도 있고, 네. 설사 구매해온다, 기술 도입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거 핵심 기술에는 안 줍니다. 그거 개발하는데요. 네. 개발하고 배치하고 운영하는데 10년도 더 걸립니다. 네. 국방개혁 2025 한다면 한 적이 언제입니까? 네.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한다고 했는 건데, 결국, 노태우죠. 노태우 대통령부터 선거공략 한다는 건데, 못하다가 평시작전금만 가져왔고, 그걸 떡 노무현 정권 와서 가져온다고 정권 말기에 그래서 한 2년 뭐 이렇게 흔들다가 가버리고 말이죠. 네. 지금 와서 이걸 개임 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그런 강한 군대, 강한 해군, 강한 공군 만들어가지고, 북한 꼼짝 못하게 하는 거, 누가 그걸 반대를 하겠어요? 네.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게 안 되는 건데, 결국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제적인, 왜 그런 방해 시스템을 깨버리고 말이죠. 네. 굳이 우리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는지, 저도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 근데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일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말이죠. 네. 마구잡이 해서 막 그냥 일자리 늘리고 해가지고 그걸 소비를 늘려서 성장시킨다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이제 예산이 천정부지로 거기도 복지 거기도 들어갈 텐데 네. 국방 얘기도 돈을 그리 넣을 수 있는 돈이 있는 건지 군인들이야 뭐 저거들도 자리 보존하고 뭐 해야 되니까 하라 그러면 억지로 만들죠. 네. 결국은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문제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어쨌든 지금 우리는 어떤 모험을 할 때가 아니다. 네. 아니다. 우리 주거에는 우리는 북한만 있습니까? 중국 있고 러시아 있는데 중국 보세요. 엊그제 중공군 창건 기념일 때 시진핑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투복 입고 내몽고에서 사열했어요. 네. 저는 북경에서 안 했습니까? 왜 그 만주 땅에 와서 합니까? 지금 한반도가 이때하고 트럼프가 북한 때린다 하니까 네. 그래? 그러면 북한 때문에 오라고 전쟁하는 거야. 내 개입할 거야. 무력 시위하는 겁니다. 네. 또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도 계속 대화로 해결하라 그러고 말이죠. 무력 제재는 안 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무력 제재하면 우리 개입하겠다는 소린 거예요, 그게. 말을 점잖게. 그래서 이게 말이죠. 나라가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 저렇게 해서 자존심 상하고 계속 코너를 몰리고 미 좋아해서 야 김정은이 안 돼, 저 새끼 때려버려야 되겠다 하면 때리면요. 네. 우리 민족 끝장이 쑥대밭 되는 참 겁니다. 큰일입니다, 진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말이죠. 당신들 그 자주도 좋고 뭐도 좋지만 제발 지금 북한 핵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미동맹, 주한미국, 한일 연합사 체제 이 시스템은 지켜야 네. 사드 배치해야 된다 이거야. 네. 뭐 장관이야 뭐 해군을 주든 뭐 공군을 주든 주고 싶은 놈 있으면 주라 이거야. 그러나 그들을 가지고 말이죠. 해군력, 공군력 키워가지고 육군 줄여버리고 결국 그 전쟁은 지상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해공군은요 건국이 지금까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저 보세요. 지금 우리 공군의 최첨단 F-15 전투기 아닙니까? 네. 적어도 미국이 F-35 전투기 나오기 전까지는 F-15 최첨단 무기입니다. 네. 그거 가지고 해군도 보세요. 최첨단 무기 가진 거예요. 해군도 이지스함이라든지 강제도 3,000톤급 네. 아니 일본하고 미국하고 나는 해군 보고 그래. 너희들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울 준비한다고 그래 맨날. 네. 북한의 해군력은요. 해군력, 공군력, 병력이나 숫자를 많이 늘립니다. 얘들은. 네. 우리 연안, 동서남연 연안 전투에 적합하게 네. 함정도 큰 거 안 만들어요. 의뢰정 위주로 계속적인 위주로 만든단 말이에요. 심지어 인간 의뢰까지 해서 네. 구축하면 네. 이지한 같은 것도 가서 그냥 한 방에 폭파시키는 그런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한다 걔들은. 그런데 우리는 저 태평양 하와이까지 나가는 큰 배를 만들고 앉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핵 잠수함까지 만들겠다고 헛소리 치는데 북한은 잠수함이 90척이나 넘는데 전부 중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침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전함 이런 걸 한 방에 그냥 천안함 한 방에 깨지는 거 보세요. 그 300여 명이 탄 천안함을 어뢰 한 방에 도착을 놔버리는 겁니다. 네. 이런 거 저런 거를 보면서 우리 지형이 효율적인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첨단 뭐 해공군 무기만 갖다 놓으면은 북한의 지도부 군사실 한 방에 깨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군사 전략이나 무기나 훈련 전술을 하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 얘들. 네. 제가 시간이 돼서 네. 일일이 뭐 그 전략 전술까지는 소개를 할 수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70년간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을 견제해서 전쟁 없이 네. 전쟁을 억제한 평화를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시기 위해서 이 정도 올 수 있었던 그 안보 시스템을 왜 깨려고 하느냐. 왜? 아이말로 미국이 아이고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야 되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는 한국 너끼리 해라 하면은 그때 해야죠. 네. 지켜주겠다는데 같이 하겠다는데 왜 그걸 마다하냐. 이거는 분명하게는 저는 그래 봅니다. 이거는 자존심이나 주권 이전에 북한하고 연결된 세력들이 음모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국민들이 저항해야죠. 함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해야 네. 되고 네. 이 틀이 깨져버리면 안 되는데 저도 지금 노무현 때도 보면 말이에요. 김대중 때도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 네. 그리고 뭐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관료들은요. 뭐 지도 자리 보존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니까 그거 달라드는 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나 요번에 뭐 인사하는 거, 군순회 하는 거 보니까 밑에
육사 출신 이계 기술을 그냥 드러내버리고 저 밑에 있는 거 그러게요. 올려가지고 네, 네. 이거는 참 젊은 사람들 올리는 건 좋아요. 올리는 건 좋지만 이거는 뭐이냐? 그 왜 불이 먹을 때 저 밑에 있는 놈을 끌어올려가 출세시켜 놓고 말 듣게 하는 거야 이게. 네. 그렇게 해서 자기들 원하는 국방 정책으로 몰아가야 돼. 그 원하는 국방 정책이 결국은 전시작전 통제를 가져오겠다는 거죠. 네. 그 가져오는 거 좋죠. 좋은데 기존의 안보 시스템을 그대로 갖춰 놔놓고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네. 해도 될 거를 저렇게 성급하게 서두는 이유가 뭐이냐. 지금 북한 핵상이 저런 상황에서 왜 저러냐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네. 좋다 이겁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가져오는 문제는 뭐 국가 방침으로 정해서 이렇게 쭉 필요한 전력 소요가 뭔지 전부 재판단을 하고 네. 여기 들어가는 소요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재판단을 전부 해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계획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과거에 국방개혁 2020 논문회 때 만든 이거는요. 그동안에 추진 안 했어요. 실질적 무게나 이거 준비 없이 그냥 병력만 줄이면서 쭉 지내온 것 같은데 네. 이번 기회에 다시 점검을 해서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는 견고하게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 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국제 공조를 통해서 김정은이 핵을 네. 포기하도록 하고 정 말 안 듣고 까보면 말이죠. 정말 국제 공조를 해서 레임 챔지까지 시키고 네. 북한 내 새로운 지도층이 나오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개방길로 나와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체제로 만들어서 우리하고 같은 체제로 통일해가는 네, 맞습니다. 결국 이게 통일 싸움인데 우리는 그동안 통일에 대한 전혀 지도자들 의식이 없었어요. 네. 그냥 뭐 국민들한테 경제, 복지, 뭐 달콤한 공약에서 집권하는 여기에 다 몰입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권력 투쟁을 했거든요. 그 썩은 보수들은 잘 해놓고 하면서 말이죠. 이 통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도둑질을 해쳐먹고 권력 투쟁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젊은 나이들 전부 불신만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좌파는 더 썩었는데도 더 썩었는데도 그놈들은 계속 우파의 썩은 걸 공격을 하고 우익 인사들을 그 지도층 썩은 거 공격하면서 말이죠. 계속 빈부차를 막 부풀려서 얘기를 하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지 못 사는 게 말이에요. 자기가 게으르고 일 안 하고 제대로 안 해서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대통령이 뭐 제대로 못해서 나라에서 제대로 안 해줘서 지금 못 사는 거가 돼버렸어요.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자판 놓는 놈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요. 표 얻어서 김영삼이가 직선제하고 말이죠. 뭐 지자체하고 교육자치 만들어가지고 교육계도 학술 선생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안 하고 전부 교육하면 해쳐먹고 말이죠. 네. 거기에 다 몰입하는 거예요. 패거리 나눠가지고. 근데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지자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가 이게 안보란 건요. 비단 이게 무슨 뭐 무기 체계나 국방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네. 국가의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분이 다 국가 안보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고민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되느냐. 국가 지도층들이 적어도 국가의 안보만큼은 확고하게 이 가치를 가져줘야 되는데 꼭 새로 네. 그걸 깨서 뭐 새로운 걸 해야 그게 안보 틀린 줄 안다 이거지. 네. 그래서 저는 볼 때 당분간 지금 북한 김정은 핵 가지고 저 장난치는 거 본질을 분명히 알고 네. 저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한미 공조를 크게 해야 한다. 네. 네. 우리가 계속 말이죠. 그 반미 비슷하게 뭐 전자권 내놔라. 사드 배치 안 된다 하고 몰아붙이면요. 미국은 북한하고 평화협정 체결해버린 거예요. 네. 해버리고 월남처럼 뭐 공사나 돼도 된 이후에 또 수기해서 하면 되니까 먹는 이런 놈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뭐 없어지는 거지 그러죠. 끔찍합니다. 이게 바로 김정은이가 노리는 건데 북한이 모르는 건데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 말이죠. 북미 평화협정 체결하라고 1인 시위를 한 지 오래돼서 나 옆을 지나가다 정말 법만 없이 막 차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네. 그 새파른 젊은 아이들을 시켜가 내서 그걸 하고 있고 떠들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유, 참.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오겠지만 네. 문재인 정부 정말 제발 정신 좀 차려서 자주도 좋고 죽고 있는데 한미
동맹주한미군 연합사 체제 사드 배치, 예? 네. 전시작전 통제권은 서서히 가져오는 방향으로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계획부터 네. 그리고 과도하게 지상군 줄이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어디 나와서도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는요 한 달도 안 돼서 항복해버렸어요. 네. 파리에 독일군 전차 1개 중대가 딱 진공에 들어는 항복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계속 영국은 항복 안 했다 이거야. 왜 안 했냐? 주야로 폭격을 안 했습니까? 독일 그 전투기들, 전폭기들하고 미사일이 주야로 런던 시내고 어디 다 날라들어요. 동화간지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항복을 안 했거든요. 왜? 네. 지상군이 상륙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미사일이니 포탄 날라오는 이런 건요. 뭐 불바다 한 대 쐈지만 그거는 다 피하고 다 죽질 않아요. 숨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지상군이 딱 서울에 점령해버렸다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6.25 때도 그 미아리에 네. 북해군 1개 소대 전차 탱크 세대가 미아리국에 넘었다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네. 육군본부도 철수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나가버리고 네. 서울이 항복해버렸어요. 자, 그나마 그 네. 이후에 미군이 대표님. 들어와서 야, 이거 밤을 새도 다 듣지 못하겠어요. 근데 예. 야, 너무 오늘 소중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시간이 네. 이제 한 오케이. 10시 20분에 이제 마쳐야 되는데 한 예. 5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마무리 지을게요.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마무리 오늘은 지어주시고 그리고 예. 장관님 그리고 12일 날은 뭐 미국 가신다는 소문도 있고 예, 나 11일 날 갔다가 그러시군요. 17일 날 올 거예요. 예. 그 소문이 맞았네요. 네.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예. 네네. 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날 그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안보 사태를 보면서 네. 굉장히 걱정이 많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국민들도 그냥 입 닫고 있어서는 안 되고, 네. 계속 정부 요구해야 합니다. 기존의 안보 체제, 북한 핵 문제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 정착될 때까지는 손대지 마라. 네. 어? 네. 인사야 뭐 너희들 필요한데 하더라도, 기본 축은 반드시 지켜라. 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서, 진행할 문제다. 네. 하는 요구를 네네. 강요해서 해야 합니다. 네. 압력을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그 일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안보의 기본 축을 흔들지 마라. 네. 그리고, 해공군, 소매들은 저들이 하더라도, 과도한 지상군 병력을 줄여서, 네. 북한이 117만인데, 응? 이게 53만 가지고 될 일이에요. 거기다 육군을 37만 원 해가지고 100만 대 37만 이 싸움이 되겠냐고. 네. 그리고 지상군이 딱 들어가면 우리도 정글지대인데 아파트 숨이 딱 들어와서 숨어버리면요. 해공군이 아무리 강해도 그 우리 제가 스케 있는데 어디다 때립니까? 그러니까, 네. 표적도 없는데 어디 때려. 네. 이런 전략적인 환경에 있는 걸 고려해서 군사력 건설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네. 압력을 넣고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이 조국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갑시다. 네. 네. 아유, 오늘 대표님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네네. 그리고 네. 미국 잘 다녀오시고요. 또 미국 네. 다녀오셔서 또 좋은 소식도 듣겠습니다. 그래 합시다. 네. 행복한 네.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